거의 다 오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보면 한강의 조국의 나라의 품격을 높였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맞서서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죽어가면서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 해로운 일이 있고 험한 세력이 와도 약한 몸으로 저항을 해서 결국은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알려진 때가 있어요. 언제 있냐면은 독립운동 했을 때예요. 45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다 알아줬어요. 저 나라는 독립시켜줘야 된다. 카이로 회담할 때 한국은 독립시켜줘야 된다고 미국 대통령 스탈린 등이 앉아가지고 시켜주자고 회의록에 나와요. 저 독립운동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시켜줘야지 했어요. 그리스 보십시오. 저 뒤에는 그리스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세계사에서 다 배우는데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세 나라로 나눠졌다가 마케도니아 쪽에 있던 원래 그리스 땅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로마한테 망하잖아요. 기원전 164년인결에 망해요. 그때 망해가지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하기 직전에 1800 몇 년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가 식민지였어요. 그리스. 지금도 서유럽 사람들이 그리스를 그렇게 떠받들고 있지만 2000년이나 식민지로 지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하잖아요. 세계가 인정할 만큼 3.1운동 자체도 세계가 인정했고 대단한 민족이죠. 못 참는다. 우리가 누군데 이게 대단해요. 우리는. 실제로 대단한 민족인 건 맞아요. 땅이 작아서 땅이 컸더라면 혹시 몰라요. 우리도 중국, 일본 점령해가지고 희한한 짓을 했을지. 그래 아무튼 그런 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안 그런지는 모르나 역사는 드러난 거. 너희들도 일본 점령했으면 일본은 못장게 나쁜 짓 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역사가 안 돼요. 그거는 소설은 돼요. 역사는 그렇게 가상해가지고는 말 못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했느냐 하면은 대구에서 일어난 2.28부터 시작해서 4.19까지 이 당시에 온 세계 제3세계라는 나라들이 다 독재하고 일반 민중이 굉장히 힘들게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학생들이 2.28을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4.19로 발전을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을 세계에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대단하다고 됐는데 그 이후로는 별로다가 한강 혼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은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죠. 혼자서 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하다. 유럽, 그리스 2000년 가까이 식민지로. 그러고도 지금도 그리스는 그래도 유럽 문명의 어머니다 하잖아요. 세계사 책 다 나와요. 유럽 문명의 어머니. 2000년 동안 식민지로 지낸 어머니.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유럽 문명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습니까? 어지간하면 독립운동을 해가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2000년 동안이나 남은 나라 식민지를 지내놓고 그래도 유럽 문명의 어머니라고 유럽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때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가 나왔는데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가지고 지나간 불이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요 밑에 갔네.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맞춰온다고 저녁을 안 먹고 부랴부랴 왔더니 아우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그러니까 1980년이면 지금 40년 이상 지나갔는데 과거다 이 말이죠. 누가 볼 때 과거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볼 땐 과거예요. 이건 누구 말이냐면 한강의 삼촌의 말이에요. 목사님, 제 동생도 목사인데 사촌도 목사고. 그러죠. 목사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 동생도 목사고 사촌도 목사라니까요. 근데 한강의 삼촌이라는 분도 목사인데 자기가 목사라고 밝혔으니까. 적어도 목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사람 나누면 안 되지. 과거의 상처를 뒤집지 마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도 있는데 옛날 거 그만해, 이야기 그만해라. 소년이 온다에 보면 진압이 된 다음에 광주도청에서 공무원들이 도청 마당에 분수를 올려요. 여고 3학년 김진숙이 살아남았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수가 올라오는 걸 보고 공중전화에서 도청에 매일 전화를 해요. 분수 올리지 말라고. 사람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무슨 축제하냐.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뜻이 그거예요. 사람 죽어가지고 핏자국이 지금 막 남아있는데 무슨 평화로운 시대인 것처럼 분수 뿜어 올리냐. 분수 올리지 마시오 하잖아. 김준숙은 왜 그래 말하느냐. 자기하고 있던 사람 다 죽었거든요. 자기는 살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수 보면 마음이 안 편해. 자기 친구도 죽고 선배도 죽고 후배도 죽고 애도 죽고 이랬거든요. 중3. 그리고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이름 틀렸다. 남자는 김진수인데 이 남자는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고생은 수표 여고 여학생은 이름 뭐더라? 김은숙. 예, 김은숙. 누가 말했습니까? 모범 학생입니다. 학생 때 공부 굉장히 잘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인정을 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줘서 세계의 석학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 삼촌 어르신은 내보다 남한테는 않더라고는 이 양반은 그런 줄 알아야 돼. 자기는 종교 얘기할 때는 또 혹시 내가 목사인데 해서 자부심을 갖고 말할 또 되겠지만 문학 얘기할 때는 세계 고수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문학과 관계없는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잣대로 그걸 갖다 대고 들이대면 안 돼요. 예? 그걸 온 세상에 발표해가지고 내 조카가 하늘나라 못 갈까봐 걱정이 돼서 발표한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 해요. 그건 왜 상을 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썼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인류 사회에 지금도 전쟁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독재적인 잘못된 정치가들 때문에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무수히 죽고 있다.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한강이 쓴 것이 노벨상을 받으면 더더욱 세계에 많이 읽혀서 인류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말하면 일반인이 노벨상 위원회에 돌았나. 저것들이 소설 볼 줄도 모르는 것들이 심지어 돈 먹었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세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받을 때도 몰래가가 데모를 하고 해가지고 한국은 다시는 노벨상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스웨덴 사람들이 말했다고 지금도 인터넷에 또 있어요. 정부까지 나서가 막 했기 때문에, 안기부까지 나서가 막 로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는 못 받을 거다 그랬는데 한강이 받았잖아요. 한강이 그걸 뚫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몰래가가 소설을 너희들이 볼 줄 아느냐? 돈 먹었지.
로비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돈 먹어치고 로비 받았다. 이러고 있으니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요즘은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아무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도 약간 이상한 짓 하면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뉴스 메이커가 꼭 따로 없어요. 약간 희한한 짓 하면 떠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여성이 있는데 뭐 해가 떴나 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해가지고 나무 술통에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포 밑으로 떨어지니까 물론 아무도 모르게 간 건 아니고 예고하고 이제 거기서 밑으로 떨어진다 하고 이제 예고가 떨어지니까 배에서 건졌죠. 그 배 이름이 무슨 플라워호인가 이런데. 그러니까 미국 신문 텔레비전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서 돈 벌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예요, 지금 사회가. 옛날 종이신문 겨우 보던 사회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떠돌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이상한 짓 하면 그게 세계적인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서양 사회라도 지식인 수준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를 보고 몽땅 그렇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대중이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을 뿐인 거를 한국 사람이 다 저런가 보다 라고 미루어 추론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다고요. 그러니까 노벨상 스웨덴 대사관 앞에 가서 노벨상 돈 먹고 준 거 아니냐 하고 있으면 온 세계에서 그 인터넷으로 다 본다고. 희한한 사람들이다. 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애국행위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애국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소년이 온다 번역해가지고 인쇄소로부터 인쇄를 받은 것을 가자지구에 기부하겠다 됐잖아. 왜 광주에 기부 안 하고 가자지구에 기부하느냐. 광주하고 가자지구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가 전쟁과 사람 죽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래서 광주 얘기를 쓴 소설을 번역해서 받은 인쇄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에가 사람들 죽는 곳에 내가 기부를 한다. 광주 지금 가로늦게 광주하고 돈 주긴 좀 그렇고 여기 준다. 같다 하는 거죠.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 인간의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광주에서 벌어진 한국인의 세계가 아니고 인류의 세계, 인류 세계가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동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전체의 이야기를 썼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이름만 광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다르지 실제는 같은 거다. 그걸 한강에 썼다. 그래서 내가 번역을 한 거다. 이 얘기예요. 이제 훌륭한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글자가 저 위에 있네. 한국 사회가 변화될 기회가 왔어요. 한강 덕분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단한 문화민족이라고 말만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직접 말하기도 했지만 뭐 말이 그렇지 스스로 약간씩 의심을 했잖아요. 세종대왕 시대 이럴 땐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는 뭐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의심을 했어요. 근데 노벨상 문학상을 받는 거 보니까 저력이 보이는 것 같아. 되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 노벨 문학상의 권위란 건 또 막강하잖아요. 이 권위를 말하면 함부로 말은 잘 못한,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은 함부로는 잘 말 안 하죠. 소년원도 읽어봤나? 안 읽어봤다. 읽어봐라. 노벨상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 한 권도 안 봤는데 처음으로 한번 볼까? 이런 게 생겨요. 노벨상 받았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채식주의자 1년에 2,000권밖에 안 팔렸어요. 1년에 2,000권. 1년에 2,000권이면은 한 권에 만 얼마 하니까
뭐 계산하기 좋게 15,000원이라 치고 2,000권이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면 작가한테, 소설가한테 450만 원 정도 줘요. 그럼 한 달에 37만 원쯤 돼요. 노벨상 받을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채식주의자 정도 써도 한 달에 3, 40만 원밖에 안 생기는데, 일반 성인의 6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나라예요. 그리고 책 죽을 때까지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 국민의 어른의 60%예요. 우리나라가 받은 게 아니고 한강이 받은 거죠. 국민들이 책 읽기를, 제가 아까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상철 타고 왔는데, 보물동 쪽에서 종이로 된 거 보는 건 저 하나 있고 전부 휴대폰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희한한 인간이다. 아직도 종이 들다 보고 있나? 저 휴대폰 못 보는 모양이다. 불쌍하게 생겼다. 겉으로 봐도 그러네. 뭐 이런.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가 별 볼 일이 있다고 하니 있는가 보다 정도의 너그러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지식 기반 사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비교적 순박한 일반 민중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니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기회에 국민들한테 책 읽는 풍토, 글 쓰고 하는 풍토, 뭐 이런 것들을 진작해 볼 만하죠.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도 이런 기회가 왔으니, 예를 들면 박세리가 골프 해가지고, 박찬호가 가지고 야구 해가지고 막 이름을 날리고, 또 누가 양궁을 해가 뭘 하고, 또 요새 김예린가 하는 사람이 사기해가지고 막 이래 되니 사람들이 나도 재미로 한번 쏴볼까 뭐 해볼까 이런 게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 기회에 온 국민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소설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서로 누가 죽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강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한강 덕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강과 얘기하는 기회가 왔지, 정만진 소설 세계에서 많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차마 대답하기 민망해서 안 하지만. 그래서 자,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보면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의 보편에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의 문학, 한국인 저끼리 써놨는 것,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세계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세계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은 이거 안 읽으면은 무식한 인간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에 온 유럽인들이 다 불어를 배웠어요. 왜? 불어를 배워야 한 가닥 하는 동네가 가지고 대화가 되니까. 한 가닥 하는 데 전부 불어를 하고 있으니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전부 불어를 배워야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불어를 배웠어요. 안 배울 수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안 읽어. 그러면 서구 유럽 사회, 선진국 상류층 사회에서 얘기를 할 건데 나 안 읽었어. 이러면 닌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 닌 딴 데 가. 남자가 닌 한국 가가 룸사롱이나 가라. 여기 오지 말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보편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세계인들이 세계 문화의 보편적인 어떤 정신의 흐름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겠죠.
세계 문화가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 대충 말하면 서양 백인들 중심의 문화가 여성으로 넓어지고 한국으로까지 넓어졌다. 그러니까 세계 문화가 지구촌의 문화가 돼가고 있다. 지금까지 백인 남성 주류의 문화였는데 한강이 받음으로써 한국까지 이 범주가 넓어졌고, 특히 아시아 여성이 받았기 때문에 또 남자 중심에서 또 여성으로까지 이렇게 넓어져서 세계 문화가 폭과 깊이가 커져 가고 있다. 잘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상류라면 좀 이상하지만 대충 뭐 서구사회 지식인 사회 최소한 거기에서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겠느냐. 바람직하게 보기 때문에 상을 줬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민주당 여성 후보가 되기를 바랐어요, 저는. 그러면 흑인이고 여성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가 될 때 흑인이 됐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여성이 되면은 또 확실한 의미가 또 있죠. 그런데 또 희한한 인간이 또 되더라고. 그걸 보면 미국은 프랑스나 영국에 내린 데 비하면 낮은 거죠. 낮죠. 그래서 또 미국이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좀 하는 짓이 딱 정해져 있으면 눈치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뭐 나누어 준 거다. 남자, 여자 번갈아가 주다 보이 준 거다. 정치적으로 그래 나눠줬다. 이걸 한국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비참한 일이죠. 세계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국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번갈아 줬다 하는데 지금까지 노벨 문화상 받은 사람 중에 여성은 18명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인한테는 명함을 내밀어 가지고 내가 누구다. 그러면 이런 걸 막 알아보고 갈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안 하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아는 사람 모인데 와서는 말 안 해요, 이런 말. 다 알잖아요,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고. 다 아니까 자기 의기 떨어지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통 말로 동네에 있는 일반인 모인 데 가서는 이런 말을 막 퍼뜨리면서 나는 안 읽어봤어 이러고. 왜 읽어 이러고. 그거 읽을 시간이 있나? 바빠 죽겠는데. 읽을 책이 많아. 거다가 더 얹으면 쓰기도 바쁜데 언제 읽나 그런 거를. 이러면 일반인은 글을 잘 안 쓰니까 쓴다 하면 약간 겁먹잖아요. 저서가 50거에다 뭐 이러면 맞겠지.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이래야 된다고.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상당수 있어요. 일반인은 듣고 퍼뜨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기가 듣고 퍼뜨릴 수준이 아닌 사람도 이런 말을 지어내가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르트르가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는데 왜 거부했느냐 하면은 작가와 철학자는 체제나 이념에 얽매이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도 4.3, 6.25, 5.18 이런 걸 쓸 때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말고 써라. 샤르트르를 본받아라. 이래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샤르트르가 거부한 거는 왜 노벨 문학상을 서양 백인만 주나? 온 세계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주라고 노벨이 유언을 했는데 온 세계에 흑인, 황인종, 여성 훌륭한 작품이 무수히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백인 남자만 주나? 나는 그거 거부한다 이러고 안 받았어. 그리고 이런 말을 지나가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정도의 경력만 되면 일반인은 저런 공부 꽤나 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다니면서 퍼뜨려요.
그 어느 날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영감님이 저 옆에서 갔더니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네 하면서. 제가 뭐 이래 앉아가 책 보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책 보고 있는 걸 옆에서 보다가 심심하니까 쓰고 하고 하루 종일 책 보던데 이런 거 아나? 이러는 거예요. 모른대요. 하루 종일 책 보는데 왜 모르나요? 그런 이런 거 적힌 책은 본 적이 없는데 하니까 그럼 뭐 어떤 거 봤나? 뭐 이런 거 봤죠. 그래가 그럼 한강의 소설을 해설해 봐라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왜 남자들 만나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나 묻고 같은 학교 나오면 나이가 더 어려도 자기가 선배면 말 나쁘잖아요. 그리고 저는 꼬박꼬박 예의하면서 설명을 해. 2시간을 해. 2시간을 했더니 내가 내일 저 소년이 온다 한번 사보겠다 하더라고. 근데 그만하면 매우 선량한 사람. 웬만한 사람은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제 욕을 막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래겠죠. 근데 아무튼 일반인들에게 약간이라도 조금 아는 사람은 막 퍼뜨릴 일이 아니라 한강의 소설을 서양인이 번역을 하고 그걸 또 꼼꼼히 읽어서 노벨상도 주고 하잖아요. 외국인도 그렇게 우리나라 거를 정성을 들여서 보고 분석을 하고 또 상도 주고 이게 세계에 미칠 영향, 좋은 영향도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는 읽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생각난 대로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끝난 게 아니고 한강의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느냐 요것을 여기서 마쳤고 지금부터는 이제 소년이 온다를 가지고